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슬라이드에 리스트에 이용할 수 있는 메소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메소드란 특정 항목, 여기서는 리스트를 말합니다만 이렇게 리스트에 부착되어 있는 함수, 즉 속해 있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목록의 주요한 것을 보면 왼쪽 윗부분에 append, extend, insert 등의 주요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append는 기존에 있는 리스트의 내용에다가 새로운 리스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고요. extend는 하나의 메소드와 또 다른 하나의 메소드, 두 개의 메소드를 서로 연결시켜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인서트는 특정 위치에 삽입하겠다는 것이고, 리무브는 항목을 제거하는 것이고, 인덱스는 위치 값을 찾아내는 것이고, 카운트는 리스트에 있는 개별 항목이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지 하는 그 반복 횟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팝은 항목을 빼내겠다는 것이고요. 클리어는 항목을 지워서 없애겠다는, 클리어 시키겠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것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실습 예제를 통해서 봐야겠지만 왼쪽 위쪽에 있는 것들은 그런 일반적인 리스트의 특유한 그런 메소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렇게 도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처음 보시거나 익숙지 않을 때 대략 기억하기 쉽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시퀀스 일반의 공통된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지난 시간에 시퀀스를 생각하셨다면 거기에 시퀀스에 해당되는 것들, 즉 튜플이나 이런 것들, 스트링이나 이런 데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이죠. 자,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것은 주로 소팅에 관련된 것입니다. 소트와 리버스가 결국 정렬을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이고, sorted나 reversed는 그런 sort reverse가 그 원본을 변경시키는 소위 in place change인데 반해서 대신에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새로운 항목들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복사본을 만들어서 정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카피는 당연히 리스트를 카피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따로 띈 것은 카피의 경우에는 그 항목이 만약에 네스티드 리스트로 되어 있을 때, 즉 리스트의 항목이 다른 리스트이거나 이럴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카피할 것이냐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피에 대해서는 또 sort와 sorted, reverse와 reversed 이 카피, 이 오른쪽 윗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별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부분 any, all, ascii, bool, enumerate, filter 이런 것들은 리스트에 특유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꼭 시퀀스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익혀두시고 이건 리스트에 상관없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bool이나 enumerate나 filter 뭐 이런 것들은 이 영어 표현 그대로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그렇게 봐두시고 상세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맵이나 칩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 항목을 이렇게 모으거나 아니면 함수를 적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리스트의 특유한 메소드라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랫부분 모든 그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시퀀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것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 주로 왼쪽 위쪽에 있는 그런 것들에 주력하시면 이야기가 편치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완전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험상 그렇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적용 상태는 또 이제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대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파이더를 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뭐 서브젝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다고 치죠. 그래 놓고 이 안에 여기에는 파이썬이라고
스트링 값을 매긴다고 보죠. 자, 그 다음에 subject list라는 변수에는 그 subject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요. subject라고 받았던 스트링 값을 list로 변환시키면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까요? 자, 그러고 나면 이걸 수행시켜 보면 지금 우리가 스트링 값으로 받은 것을 list로 바꾸는 순간, list로 형 변환을 시키는 순간 분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캐릭터들이 요소가 되는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리스트로 바뀌고 나면 원래 스트링은 immutable입니다. 우리가 스트링은 잠깐 보았고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만 리스트는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데 리스트로 바꾸고 나면 스트링은 바꿀 수가 없지만 리스트로 바꾸고 나면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에다가 만약에 라고 바꿔볼까요? 그러고 나서 subject list를 프린트 해보면 그러면 원래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던 것에 y 두 번째 그러니까 1번부터이니까요 0번 1번에서 두 번째 항목부터 EAR로 바꾸어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만약에 이걸 바꾼다고 할 때는 그때는 싱글 코테이션을 제가 지금 두 개 주고 있습니다만 스페이스 없이요. 그러고 나서 join을 하면 그리고 subject list를 주고 나면 그러면 PEAR이 하나로 붙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싱글 코테이션 두 개를 스페이스 없이 주면 스페이스 없이 연결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굳이 스트링의 내용을 바꾼다고 한다면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처해주고 그리고 다시 join으로 묶는 이런 방식을 흔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스트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리스트의 형 변환, 리스트에서 뮤터블한 성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number라는 변수를 잡고 그리고 리스트 명령을 통해서 이 안에다가 연결된 시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그러면 넘버를 보면 넘버에는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len이라는 개수를 따지는 이런 것을 보면 넘버의 개수는 지금 10개의 엘리멘트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d를 주고 넘버에 인덱스 2를 주면 0, 1, 2 하니까 세 번째 항목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len의 넘버를 보면 이거는 9이고 항목 2, 세 번째 항목이 빠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3, 즉 네 번째 항목을 10으로 수행시켜 주고 나면 그러면 프린트는 세 번째 항목, 즉 3번 인덱스 네 번째 항목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또는 넘버에 2:5를 하면 세 번째 항목부터 여섯 번째 직전 다섯 번째 항목까지를 0이란 엘리멘트로 바꿔달라고 수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넘버를 보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때 보시면은 2:5인데 그러면 2, 3, 4까지 세 개의 항목을 0이란 하나의 항목을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축하는 뭐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컨대 넘버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2부터 마이너스 1 하면 0, 1, 2 세 번째 항목부터 맨 끝에 직전까지 에 대해서 빈 리스트로 바꾸어 달라. 그러고 나서 프린트 넘버를 보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즉 보시면은 위에
이 16번 라인에 있는 이 부분에서요. 0, 1, 2 하니까 0부터 해서 마이너스 1에까지니까 마이너스 1, 맨 끝에 직전까지가 없어지고 0, 1, 9 세 개만 남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귀를 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2 콜론 마이너스 1을 준 것은 넘버에 2부터 끝까지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이 부분을 수행해서 원상복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다이내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 넘버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인지는 오브젝트가 생성된 것에 대해서 리스트로 지금 리스트형 변화를 시킨 것이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넘버에 앞에서와 달리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그러고 나서 프린트 넘버를 주면 0, 1, 2 세 번째 항목부터 끝까지를 전부 블랭크로 바꾸어라 해서 실제 엘리멘트는 두 개만 남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만약에 넘버.클리어를 수행을 시키면, 그러면 넘버는 빈 컨테이너, 빈 시퀀스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상복구 시켜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버.append를 주면, 그래서 어떤 항목을 준다면 항목이 이걸 수행을 안 시켰네요. 수행을 시키고 다시 주면, 그러면 맨 끝에 20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카피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넘버2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든 넘버를 카피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넘버의 0, 1, 2 세 번째 위치 값에다가 5로 바꾸면, 그러면 넘버는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수행을 안 시켰네요. 그러면 수행을 시키면 지금 0, 1, 2에 5번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그런데 프린트 넘버 2를 하면은요, 프린트 넘버 2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넘버가 갖고 있는 메모리상의 위치값을 넘버 2에 주면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를 넘버도 가리키고 있고 넘버 2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넘버의 내용을 변경시키면 넘버 2가 가리키는 내용 자체가 변경되어서 변경사항은 양쪽에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일단 카피를 할 때 만약에 네스티드가 아니고 네스티드가 아닌 일반 리스트의 경우에 이렇게 카피로 레퍼런스 값을 부여를 하면, 이 부분은 소위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한 뷰를, 두 개의 뷰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오브젝트의 내용이 바뀌면 그 사항은 나머지 것들에 다 적용된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교할 것은 이렇게 카피 명령을 주지 않고 만약에 넘버3라는 변수에다가 넘버에 콜론을 주면요, 이 내용을, 넘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넘버3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넘버가 갖고 있는 변수가 아니라 넘버가 가지고 있는 엘리멘트,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한 위치값을 가져가서 양쪽은 지금 서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예컨대 넘버.클리어를 하면
그러고 나면 넘버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넘버의 내용은 없어지지만 만약에 넘버 3를 수행을 시키면 넘버 3는 그대로 있죠. 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위치값을 지정하면 하나의 오브젝트에 두 개, 넘버 2와 넘버가 똑같은 위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내용물을 카피를 하면 이 내용물을 가리키고 있지만 넘버 갖고 있는 내용물이란 오브젝트가 별도로 생긴 상태에서, 즉 넘버 3가 갖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오브젝트와 넘버가 원래 갖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서로 분리가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넘버의 내용이 변경이 되어도 넘버 3에는 그 변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분요, 직접 위치값을 전달하는 것과 그 내용물을 전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바우얼이라는 모음이라는 뜻의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든다고 치죠. 그러면 아에 이 이거는 자, 이렇게 모음 캐릭터를 가지는 그런 변수를 만들었다고 치면, 자, 이 경우에 인덱스라는 변수에다가 바우얼이라는 여기에 인덱스라는 메소드를 정해서 여기에 만약에 O라는 걸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인덱스는 지금 3이에요. 0, 1, 2, 3 네 번째 위치값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덱스 2에다가 vowel.index인데 여기에 만약에 z라는 것을 찾아보면 없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흔히들 하는 방식으로는 if 만약에 z가 in vowel이면 그러면은 index에다가 vowel.index에 z를 주고 else면 없습니다라고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를 방지하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익셉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지만 일단 in이라는 그 멤버십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서 위치값을 가져올 수 있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소드 중에서 팝이라는 메소드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language라는 변수에다가 python c 자바 자, 이런 랭귀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어떤 변수에다가 language.pop을 주고요. 3을 주면 지금 0, 1, 2, 3 해서 세 번째의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보시면은 프렌치가 없어졌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language.insert를 주고요. 2에 자바스크립트라고 주면 그러고 나서 프린트 랭귀지를 하면 0, 1, 2 해서 그 위치 값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다시 이 슬라이드로 가세요. 자, 전체 다를 우리가 커버하지 못했지만 주요한 메소드를 우리 봤습니다. 관련해서 실습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음 old list라는 old list는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old list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old list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라. sort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죠. 자, 다음에 두 가지를 모두 실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원본을 직접 정렬해서 업데이트하거나 원본은 그대로 둔 채로 정렬된 내용을 새로운 리스트로 출력하는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메소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과제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이런 person이라는 일종의 nested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주면 우리가 나중에 그 명령을 수행한 후에 first name을 출력시켰을 때 이 중에 철수만 뽑아낸다든가 last name을 출력을 하면 이 김만 출력한다든가. 자, 이 부분은 전체 리스트가 몇 개의 엘리멘트로 되어 있는지 그 엘리멘트 중에 만약에 nested면 그 안에 다시 인덱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를 계속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의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